시즌 4 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혁입니다. 안녕하세요, 태권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낯선이고요. 네. 여전히 네. 뭐 은쟁반의 옥구슬이라고 네. 굴러가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응답하라 라자면 두 번째 시간이고요. 네. 근데 두 번째 시간에 며칠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며칠이 지났을 텐데 목소리는 그대로네요. 네. 저 뒤에 낯선 분이 또 한 분 앉아 계시네요. 네, 녹음이 계속 끊기는 관계로 네. 신랑을 호출했습니다. 엔지니어가 없기 때문에 네. 신랑님께서 인사 한번 하실래요? 사기 결혼의 주인공. 말을 잃었어? 수줍어하고 소리가 안 나네 사람이. 네. 아, 그 모니터링 잘해주시고요. 네. 오늘은 막간을 이용해서 그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철공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철공소닷컴이죠. 예, 드디어 법인이 등록되었고요. 네. 주식회사 철공소 네. 닷컴이 됐습니다. 네. 선생님 왜 낱말하듯이 그래도 했다는 게 어디예요? 네. 예, 결과물이 나왔고요. 일단은 저희가 대학로 모처에 주둔지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하는 날이 3월 31일 일요일인데요. 월요일부터 4월 1일부터죠. 네. 예, 인테리어 작업에 돌입을 해서 4월 말쯤 네. 예, 아무래도 계속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예상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4월 말에 철공소닷컴이 개소를 하면 오프라인 강의도 개강을 합니다. 벌써 지금 수강 신청을 받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그 좌파명리학 카페에 공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네. 무려 9기가 되더라고요. 좌파명리학에 9기 기초반을 네. 모집하고 있고요. 8기 임상 세미나반 그리고 지난 12월이죠. 11월인가 작년 말에 기수련 네. 강의가 개강을 했었는데 네. 그것도 반응이 좋습니다. 와, 예. 그래서 버전 1.1로 해가지고 네. 기존에 수업 들으셨던 분들도 이어서 하시고 또 새로 들으신 분도 좀 같이 하시고 네. 하는 강의도 있고요.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공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저희가 공개방송 요청을 계속 받아왔었는데 네. 계속 못하고 있다가 저희가 이제 장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철공소 강의실에서 공개방송을 하자 예, 라고 강프로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5.18 네. 5월 18일 네. 예, 이날이 하필이면 또 토요일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날 낮에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예, 구체적인 기획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저희가 기획이 완성되면 라자명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도 드리고 카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려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홈페이지가 나와야 되는데 철공소닷컴이지 않습니까? 네. 예. 저희가 도메인 등록은 진작에 했거든요. 네. 철공소닷컴을. 네. 네, 홈페이지가 아직 못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 탐 한 탐 개 열심히 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6월 중순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인터넷 강의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 정도 하고 바로 또 질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대답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국어를 해야 되다니. 네. 졸고 있었어요. 주가마가 없는 틈을 타서 급조된 특집 응답하라 라자면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름 그대로 그 간의 예전 클럽 게시판이나 현재 라자면 카페를 통해서 청취자분들께서 남겨주신 질문들에 응답을 하는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몽칠님 질문이고요. 이 질문이 좀 된 질문이에요. 네. 1월쯤에 올려주셨던 것 같은데 예전 클럽 게시판에 있던 질문을 모시고 왔고요. 네. 제목이 해외 시차에 관한 궁금증입니다. 네.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지금 카페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질문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요새 갑자기 든 궁금증이 한국과 미국의 시차가 11시간에서 14시간까지 나는데 대운과 세운 또는 일지는 한국 시간에 적용되어야 할까요? 아님 현지 시간에 적용받아야 할까요? 제 명식으로 임상 삼아 일진을 확인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엔 반나절 빠른 한국 시간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야, 예리한 참 예리하고 디테일하신 분. 네, 되게 예민하신 분인가? 네. 섬세하시고. 그 일진을 막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네.
어떤가요? 그렇죠. 또 뭐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도인데 한국도 정작 네. 한국에 지낸 사람이 있고 그쵸. 네. 몽칠님처럼 아마 한국에서 태어난데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죠. 자, 이 경우에는 뭐 간단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가 태어난 네. 곳 네. 새 표준시로 네. 그 장소의 기운을 네. 받은 거니까 태어날 네. 때. 시공간이니까요. 네. 그 표준시로 정하는 것은 뭐 네. 그렇고요. 사주를 뽑을 때는 네. 태어난 곳. 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태어난 곳과 전혀 다른 곳에서 이제 네. 그 시차가 이렇게 막 10시간이 넘도록 이렇게 네. 방으로 태어났다. 혹은 이제 북반구 남반구가 네. 뒤집혔다. 네. 사실 이런 경우는 그 살고 있는 현지에 사실은 그 지방의 기온에 사실은 영향을 안 받는다고 볼 수는 그렇죠. 없어요. 예. 하지만 이제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너무 이제 네.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네. 네. 저는 영향을 분명히 몽칠님의 그 말씀처럼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태어난 곳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네. 네. 왜냐하면 그 떨어진 곳이 자기가 안 맞는 기운일 때요. 네. 왜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해외 여행 갔는데 네. 꼭 한국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꼭 한국 음식 바리바리 사가지고 와서 네. 먹는 사람이 있고 네. 뭐 또 현지 음식 우리가 해외 나왔으면 현지 음식을 먹어야지 먹는 사람이 있고요. 네. 네. 또 실제로 이민이나 이렇게 간 사람들 중에서도 네.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네. 한국은 있고 네. 해외 생활 그 나라의 룰에 맞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끊임없이 한국에 홈스틱이 걸리고 막 네. 돌아가고자 몸부림치는 또 분들도 자기가 가놓고 네. 네. 어디 몰래 밤중에 끌려간 것도 아닌데 네. 또 돌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전자의 경우는 그 옮긴 거주 지역이 자기한테 좀 잘 맞는 네. 오히려 네. 비록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네. 잘 맞는 경우라고 봐야 되고 후자의 경우는 역시 이제 한국이라는 어떤 이 시공간에 최적화된 네. 분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네. 그걸 가지고 굳이 일진까지를 나눠서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네. 좀 네. 어렵지 않겠네요. 네. 원래 이 사주 명리학은 사실 동아시아권 국가에서 발달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동아시아권 국가의 햇볕과 달의 주기나 아니면 오성이죠.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의 어떤 위치와 각도를 사주팔자로 이제 이렇게 환산을 해놓은 개념이기 때문에 네. 서양에서는 또 다른 점성술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가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손님 중에 네.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그냥 한국 시간으로 환산해가지고 이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전혀 막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네. 사주가 하나도 안 맞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위로 시간을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주팔자를 뽑는 거는 그 사람이 태어난 공간이거든요. 네. 공간의 지정학적 위치나 시간을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 절대 환산하시면 안 되고요. 이분이 뭐 한국에서 태어나셨다 그러면 당연히 한국적 시공간의 네. 영향을 그대로 이제 옮겨서 가고 이제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만세력 자체가 누가 만든 게 있긴 한데 네. 사실은 좀 전 설득력이 좀 없다고 봐서 남반구 분들이 가끔 사주 보러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저는 못 봅니다. 좀 볼 수는 있을진 몰라도 제가 좀 자신이 없습니다 하고 돌려보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주 명리학은 좀 동아시아권 국가 사람들이 적용되는 어떤 별자리 이론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외국에 가셨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그냥 적용하시면 될 것 한국 같아요. 일진들을. 네. 아 그렇군요. 몽칠님이 제대로 이제 일진을 기록하다 보니까 네. 이게 이상하다 하셨는데 그게 좀 더 네. 맞다, 네. 맞는 것 같다, 네. 옳은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음. 뭐 이 정도로 하시면 응답이 되셨을까요? 네.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네. 신랑이 와 있어서 그런지 네. 진행이 잘 안 되네요. 둘 다겠죠. 너무 가까이 있네. 아직도 그래? 저 1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러웠나요? 벌써 1년이나 됐냐? 3월 24일 결혼기념일. 1년 지났네. 네. 그 옛날에 그런 유명한 그 저기 있잖아요. 뭐요? 또 이상한 말씀하시라고. 아니 이제 신혼하자마자 네. 신혼부부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아 됐어 넘어갑시다.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모르겠네. 네. 안 되겠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빨개지셨어요. 하겠습니다. 네. 얼굴 완전 그러지 마. 빨개요 지금. 피 나오려고 그래요. 자기야? 괜찮아? 네. 적응 못하네. 아니 이게 저기 화전왕이라서 원래 그래요. 네. 네, 두 번째 질문은 카페에 남겨주신 글이고요. 스피치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개명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하셨는데요. 일전에 한번 저희가 개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은 있어요. 네. 근데 또 새롭게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개명의 효과와 이름과 사주의 관계에 대한 두 선생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네. 개명에서 좋아질 수도 있나요? 사주의 이름을 바꾸려는 시기도 보이나요? 성명학을 두 분 다 공부해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장명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네 가지 질문입니다. 네. 우선 성명학을 두 분 다 공부해 보셨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명령을 공부하면 이제 다 성명은 좀 기본적으로 하게, 하죠. 하게 되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개명에서 좋아질 수도 있나요? 있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프로님은 아 저는 아주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 빰빰빰빰. 또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또 두 분이 의견이 갈리시는데요. 아 제가 배우다 보니까 네. 주변에서 예명을 쓰는 거 말고 네. 개명들을 많이 하는데 특히 네. 이제 소속사가 생기면 네. 소속사에서 개명을 하라고 많이 네, 보러 많이들, 다니거든요. 네, 개명을 그렇죠. 하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게 몇 번씩 개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냐면 네이버의 이력이 네. 또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 맞아요. 뭐 A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서 활동을 했는데 네. 다시 안 풀려 이 배우가. 네, 네. 그럼 다시 또 소속사에서 개명을 하라 그래. 네. 그럼 또 개명을 해요. 그러면 네. 그 전 이력이 또 헷갈려지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예, 많아요. 예. 근데 실제로 저희 일상생활에서는 뭐 야구 선수들도 그렇고 네. 좀 이게 뭔가 안 풀린다 그러면 개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거기에 아무 소용 없다가 네. 박프로님 지금 의견이시고 큰 소용이 있다가 지금 강프로님 의견이신데 네. 자 한번 싸워주시죠. 큰 소용은 아니고. 1라운드. 아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누구의 의견도 아니고요. 네. 또 무슨 일의 결과의 성패하고도 사실은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이름이라는 건 내 건데 네. 나는 거의 쓰지 않는 것이 이름이고 네. 남이 나를 불러주는 이름이잖아요. 네. 나는 그러니까 내 네. 이름을 듣는 거죠. 네. 내 이름을 내가 내 입으로 강원아 이렇게 하지는 않지 네. 않습니까? 네. 어, 거울 보고 너무 이상하죠. 아니 그런 사람 그래가지고 있어요. 혼자서 거울 그런 사람 보면서 있어요. 혼자. 허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뭐 있어요. 그 일본 애니식 했는데 토할 것 같잖아요. 뭐 숙이 가요. 하지 마요. 우리 실례지만 저희 와이프가 그래가지고 제가 아 진짜요? 3년 만에 그걸 고쳐놨거든요. 오. 제발 네 이름 좀 불러줘. 토할 것 같다 이제는. 아 근데 청취자분들 중에서 유정이는 그 질문을 꼭 이렇게 유정이는 뭐 어떤 게 뭐 이런 아까 식으로 얘기해요. 남편한테만 네.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서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못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그렇게 애교, 청취자분들 애교겠죠. 중에서도 네. 그 즐겨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네. 너 하나보다 네. 어디요? 리액션이 남편분의 리액션이 얘기해 안 한다고 왜 말을 못해? 그렇게까지는 거기까지는 하지 않나요? 아 그거보다 약한 건 하나 보죠? 뭐. 네. 방송하시죠. 네. 그래서 자기의 존재를 상징하는 발음을 자기가 듣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 파장을. 네. 근데 이제 자기 이름을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뭐 하여튼 이름 잘못 지은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네. 아주 막 부모님이 네. 부모님 자체가 네. 아주 네. 잘못 지은 네. 이름들이 너무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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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그치, 짜증나죠. 네. 네. 자기 건데 네. 그건 빨리 바꿔야 됩니다. 네. 일단 뭐 그 이름으로 잘 나가고 못 나가건 상관없죠. 본인이 자기 자존감 이름 무너지고. 듣는 게 네. 짜증 나는데 네. 네. 그게 뭐 그게 이제 뭐 그게 얼마나 그 참 감정적으로도 네.
정서적 평화를 위해서도 좋지 않죠. 음. 근데 성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요? 성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예. 실제로. 예. 있어요. 진짜 성도 바꾸는 너무 사람이 마음에 있어요. 안 들거든요. 예. 아빠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예. 그냥 김이 너무 많아서. 예. 바꿀 사람 있다니까. 어떻게 바꿔요? 만들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재판에 그쳐서 승소해야 네, 됩니다. 됐어요. 하세요. 그 성 2개 붙여서 요즘에는 이렇게 또 이제 돼요. 엄마 아빠가 요즘에는 목에 그렇게 성을 많이 붙이기도 해요. 하고요. 네. 근데 단 뭐 마치 이름을 바꾸면은 어떤 세속적인 어떤 또 성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요즘 개명이 쉬우니까. 개명이 쉬우니까. 네, 그런 경우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네. 것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건 제가 볼 때는 네. 오히려 손해입니다. 네. 방금 우리가 그 우리 태권 부인님 말씀하셨잖아요. 음. 그렇게 막 자주 이름을 이게 약간 이름 그 성명 그 개명하는 거 중독된 사람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있어요. 이걸 자꾸 바꾼다는 얘기는 자기의 커리어를 좀 더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네.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뭐 어느 세월에 네. 또 자기 커리어를 쌓겠어요. 그럼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뭐가 또 안 되면 핑계가 필요하니까. 네. 그러면 또 이제 이름 때문에 또 안 때문이야. 해서 이제 또 물으러 갑니다. 이제 그 장명하는데 네. 그럼 당연히 장명돼서는 이름 바꾸라고 하죠. 왜? 그래야 돈 들고 그래야 수입이 생기니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불리던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부르던 이름 말고 지금 현재 이름이 지금 한 10년 정도 전부터 제가 네네. 뭐 저는 법원에 가서 정식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네. 바꿨거든요. 근데 네. 저도 바꿨는데 본래 이름 뭔데 본래? 예? 상우. 아니 소용 없다면서요? 상우입니다. 상우. 상우. 예. 그것도 좋은데 박상우. 예. 근데 둥그렇네요. 아니 근데 그건 제가 바꾸려고 해서 바꾼 게 아니라 저희 와이프가 어디 가서 당신 봤는데. 남편 이름이 어. 너무 안 좋아서 인생이 망친다 버려가지고 이름을 받아온 거예요 몇 개를. 네. 그래서 자기가 평생 소원이니까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소원 뭐 별것도 아닌 소원이네. 사랑하니까.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서류까지 다 작성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로부터 이제 쓰는 건데 전 아까 강원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견해가 절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개명을 해서 좋아질 수 있나요? 운명이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반대고요. 네. 단지 강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이름에 컴플렉스가 있고 내 이름 자체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없다. 그래서 저도 아직도 개명을 해주긴 하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만 해주냐면 뭐 이름이 뭐 살인자 누구의 이름하고 똑같대요 자기가. 그거는 뭐 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제 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일생에 너무 큰 고난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심기일전하기 위해서 정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강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기분 따라서 옷 갈아입듯이 그게 어떤 핑계에 의해서 자꾸 하는 경우는 아무 소득도 없고 그냥 돈 낭비고 보통 이제 법원에서는 한 번 정도는 쉽게 바꿔주는데 두 번 세 번부터는 잘 안 바꿔줘요. 법원 판결도. 그래서 근데 그래요. 그 개명을 여러 번 하시거나 뭐 한 번 하셨거나 네. 하시는 분들은 어쨌건 좀 간절함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네. 또 이름 바꾸고 하시겠냐마는 네. 그럼 이름 바꾸는데 집중하시기보다 네. 차라리 뭐 명리를 더 좀 명리적으로 공부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 저는 어차피 명리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럼 언제 이게 다음 질문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네. 사주의 이름을 바꾸려는 시기도 보이나요? 이런 네. 게 똑같아요. 내 운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흐름에서 네. 이름을 바꾸는 건 전 타당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팔자가 변하는 건 아니고요. 아. 내 운명이 좋아지려고 하는 흐름에 내가 좋은 이름이 불리어진다라는 거죠. 좋은 뭐 별명으로 불리어진다든지 네. 뭐 이런 거지. 네. 이름을 바꿔서 내 운명이 달라졌다는 저는 동의를 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이름을 바꾸다 보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은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네. 사람 불러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미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전 이름이 익숙한 거예요 사람들은. 네. 그럼 계속 그냥 네가 개명을 했든 말든 이전 이름으로 불러. 그럼 막 계속 싸우는 거야. 네. 왜냐하면 그 바뀐 이름으로 불러줘야 복이 들어오는데 그 이름으로 안 부르니까
부르니까 야 그걸로 부르라고 날 개명했다면서 네. 계속 투닥투닥 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 예.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옛날에 저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은 저희 어머니나 뭐 우리 가족들은 그냥 다 옛날 이름 불러요. 예. 그런데 이제 사회생활하거나 뭐 이럴 때 만나는 분들한테는 이제 개명한 이름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게 그 고정돼 있는 것이 생년월일이잖아요. 네. 어찌 보면 네. 물론 변화의 여지도 굉장히 많지만 네. 근데 이름이라는 거는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할 때 자유자재로 바꿔서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측면만 생각해 봐도 과연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나의 근본적인 모습이 달라질 거냐는 저는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질문만 남았는데요. 장명을 뭐 지단 선생님도 아직 네. 하신다고 하고 네. 강원 선생님도 간혹 하시잖아요. 네. 장명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지 네. 또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발음이죠, 발음. 아. 소리. 이제 우리 훈민정음 이제 운해본이나 해례본에서는 네. 네. 우리 한글의 이 자음과 모음 체계 자체가 다 음양 오행에 네. 의해서 네. 만들어져 있다는 걸 네. 이미 밝혔어요. 이미 네. 창제할 때부터. 네. 그래서 일단 그 울림이 그 네. 이름의 울림이 그 오행 이 사람에게 중요한 네. 그러니까 용신을 의미하는 어떤 네. 그런 것으로 가는 게 제일 최우선입니다. 그러면 오행별로 뭔가 뭐 발음 이런 게 있나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럼요. 네. 기역, 네. 쌍기역, 그렇게 있네요. 키역은 이제 목의 자음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또 복잡해지기 와. 시작하네. 오 새로운 야, 받아 적습니다. 네. 일단 목은 기역, 네. 쌍기역, 키역. 키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제 이미 그렇게 이미 그 만들어는데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니고 네. 오행의 관점에서 그런 걸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세종과 지편전의 학자들이 아, 그러니까 네. 그게 한글이라는 게 굉장히 동양 철학적인 그 네. 요소들로 만들어진 네네.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노래를 듣는다고 했을 때는 네. 그 뜻이 아니라 그 흘러가는 그 사운드 말 그 자체 네. 울림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근데 이것으로 또 그치면 안 되는 것이 다만 소리가 아름답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그게 이제 의미가 개입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뜻이 이제 이 사람이 펴고자 하는 뜻과 네. 그 방향에 가급적 부합시켜주는 네. 것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네. 실제로 저는 본래 강은이네 본래 이름인데 네. 또 우리 엄마가 또 중학교 때 네. 내가 어찌 보면요 그 사람 그 사주정에 좀 희한한 놈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사람이 좀 섬찟하게 느낄 때가 있는 게 야 얘를 끼들어 두면 날라리 양아치가 된다는 네. 거야. 네. 숨짓하네요. 그분 살아계신가요? 이름을 바꿔야 된다. 이름을 바꿔야 법대를 가서 판사를 할 수 있다. 네. 옛날에는 무조건 법대. 뭐 그거잖아. 법대 판사. 법대 판사잖아. 근데 안 그러면 얘는 머리만 좋은 날라리가 된다. 그또 우리 엄마가 또 헷가닥 해가지고 이제 돈 갖다 바치고 막 이름을 바꿔왔는데 이름이 강상보인 거야. 상보. 뭐 복이요, 보요. 상보. 보. 설마 상복은 아니겠죠? 차라리 상복이나. 왜요? 특징이 있어서 상복. 캐릭터 있으니까. 상보가 뭐냐 상보야. 나는 들으시는 분 중에 상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나는 그때 너무 싫었어. 하여튼 너무 싫었고 나 학교 안 간다고 막. 나 그 이름 쓰라 그러면 학교 안 간다고. 그거 내 동생은 막 계속 놀리려. 상보야. 이거 그때마다 좁히고 막 한 6개월에 온 집안이 난리가 돼. 엄마는 끝까지 상보야라고 부르고 막 부르지 마 그러고 이제. 지금 되게 처음 하시는 말씀처럼 굉장히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저번에 한번 하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법대 못 가고 근데 날라리 이걸 누가 정리를 했냐? 네. 하도 이제 이래 가지고 막 밥상머리에서 계속 싸우니까 어느 날 6개월쯤 지나서 아버지가 야 집차 네. 같이 부러우신 분들은 몰라 뭐 이러고 가지고 이렇게 몇 달 동안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강근으로 이제 그 이름은 누가 지으신 건데요?
이것도 작년과 같이였지. 네. 근데 그때는 거의 다 네. 맞아요. 지금 근데 그래서 법대 못 가셨구나. 그러니까. 참 법대 재밌는 못 게 갔잖아. 내가 만약에 지금 네. 생각해 보면 네. 계속 상보로 불리고 네. 내가 그게 네. 수능했으면 네. 법대 가서 어디 가서 이렇게 고시도 치고 일전에서 가 싶은 거야. 네. 어차피 이름도 굴인데. 네. 네. 근데 약간 법대 쪽은 또 허언이 좀 더 어울리는데. 네. 이건 나는 강헌이라는 이름이 너무 자부심 있고 좋았거든. 네. 네. 어릴 때도 네. 꿀처럼. 네. 우리나라 법조계의 미래가 바뀔 뻔했네요. 개판이 될 뻔했지. 근데 솔직히 뭐 판사고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 안 되고 재미도 없고. 네. 잘 되셨어요. 네. 일만 많이 하죠. 뭐. 네. 넘어갈까요? 가끔 우리 엄마가 지금도 네. 그때 이름을 바꿨어. 그때 이름을. 네. 아유 근데 뭐 근데- 대표이사까지 되셨는데 뭐. 어찌됐든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네. 이제 이름이 요즘에 좀 돈이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제 막 이런 철학관 같은 데 가면 사주 보러 갔는데 자꾸 장명 개명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같은 이런 쪽에 일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좀 안타깝다 왜 저럴까 하는 생각도 분명히 드는데 뭐 또 나름 의미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우는 배우가 입는 옷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장명이나 이런 개명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레스를 입히고 싶은 거예요. 의도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네네. 않은데 과연 내가 뭐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어떤 기술이나 엔지니어 입장을 가진 사람이 과연 턱시도 입고 그거 한다는 게 불편하지 않을까요? 이제 이름은 좀 그런 의미로 좀 이해를 해서 가장 뭐 강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저도 거기에 딱 동의하는 게 소리가 일단 무조건 좋아요. 그러니까 불려서 네. 놀림받는 이름이거나 뭐 어감이 너무 네, 이상하거나 이 정도만 아니면 애지간하면 저는 대부분 괜찮다. 그리고 이제 그 오행이 있어요. 어쨌든 소리에 다 오행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거스르지 않는 정도의 이름을 이제 만들어주면 그거는 되게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소리 성명학 같은 요즘은 경우는 뭐 어플도 있고. 예, 굉장히 쉽게 배울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뜻은 이제 당연히 대부분 이제 한자의 의미가 되겠죠. 네. 그래서 한자에서 뭐 크게 이상한 한자를 쓰지. 근데 음.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냐면요. 대법원 임명령 한자들이 있잖아요. 그 5천 몇백 자 계속 한 해 한 해 늘어가고 있거든요. 한자가 네. 만들기도 하고. 네. 근데 그 안에 보면 어이없는 뜻들도 다 이름으로 쓸 수 있어요. 뭐 지옥나라든지 이런 한자들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뜻은 그래서 좀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소리가 일단 아주 아름답고 좀 매끄러우면 근데 우리나라 괜찮은 것 선택의 폭이 좀 좁은 게 돌림자를 쓰잖아요. 요즘엔 많이 안 쓰기도 하는데 네, 네. 돌림자 때문에 사실은 네. 선택의 폭이. 근데 저 그 뭐 이제 철공소 준비하다가 다른 또 명리학 쪽에 네. 그 강의하시는 선생님을 뵀는데 이름을 들으시더니 네. 이제 한자 되게 이상한 한자 쓰거든요. 네. 수 긴데 네. 수가 빼어날 수 이건 되게 빼어날 많이 수 쓰잖아요. 네. 기자가 기할 기예요. 네, 네. 잘 안 쓰잖아요. 네. 되게 이상하거든요. 제 네, 이름이. 네, 네. 근데 이렇게 들으시더니 이름 너무 좋다고 네, 네, 네.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말씀 안 해주셨는데 네. 그냥 뜻이 아니라 소리 때문이었나. 듣기 좋으라고. 그냥 한번 이렇게 해주신 건가? 이제 너무 깊이 생각했나요? 네. 그 갑자기 확 깨네. 근데 그럼 제가 마지막 정리하는 의미에서 추가로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개명은 법적으로 서류에 이름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굳이 하지 않더라도 요즘엔 닉네임을 많이 쓴단 말이죠. 태권부인님이나 낯선이나 네.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것도 불리는 이름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름입니다. 네, 불리는 게 중요한 네. 거니까요. 그래서 뭐 굳이 개명까지 안 하더라도 혹시 뭐 이런 쪽으로 저희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도 네. 살펴보면 본인에게 필요한 오행이나 네. 어떤 그 십신 쪽으로 닉네임을 본인이 정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네, 네. 그런 것들도 그렇죠. 네, 효과가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죠, 이제- 강프로님? 네. 예, 원래- 들으신 거 아니죠? 원래 요즘에 이제 야하다니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지금. 아니 갑자기 인사를 하시길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네. 이름을 바꾼다는 얘기는 사실은 심각한 자존감의 결여의 행동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름을 바꾸면서 그 무너진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본질이 반복되겠죠. 네. 그래서 이름을 바꾸시려면요, 먼저 자존감을 확고히 한 뒤에 바꾸셔야 합니다. 네. 네. 좋은 말씀을 네. 또 주무시다가 갑자기. 네. 사람이 지금 아무리 안 보이는 방송을 한다고 이렇게 사람을 음해하나. 선생님 저희 CCTV가 있네요. 제가 이거를 싱크를 맞춰가지고 영상으로 어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넘어갈까요? 갑시다. 예, 이렇게 스피치님의 질문까지 응답해 봤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되게 라자명 역사상 유례없는 어떤 고민이 있으신 분이 카페에 글을 남겨주셔서 모시고 왔습니다. 제목이 시주도 아닌 일주가 고민되어 올립니다. 네. 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사연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예전에는 지금이야 뭐 인터넷 같은데 그냥 달력 치면 한 20-30년 전 날짜도 양력으로 치면 음력 날짜가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예전만 해도 그게 쉽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께서 알려주신 음력 생일과 양력 생일이 그냥 본인 생일인 줄 아시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음력 달력 쳐보신 거예요. 태어난 해까지 가서. 근데 본인이 85년 12월 25일에 태어났다고 알고 계셨고 네. 그 날짜의 음력이 11월 16일이라고 본인은 알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11월 16일로 뭐 넣으셨는지 12월 25일로 넣으셨는지 넣어서 그냥 보셨는데 더듬어 보니까 지금 음력으로 알고 있었던 11월 16일이 양력으로 하면 12월 27일인 네. 거예요. 음력 양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일이 뭐가 맞는지에 지금 혼란이 오신 거죠. 네. 월까지 맞고 생신은 사시예요. 사시에 태어나셨는데 일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신 건데 네. 무술일이 아니면 경자일이 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요 두 개 중에서 좀 본인이 찾고 싶은데 본인이 좀 이렇게 공부를 해봐도 너무 아리까리하다 해서 카페에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좀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면 사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름 세상에 폐 안 끼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인류입니다만 답답하기도 하여 들여다본 명리학이 답을 줄 수 있을까 하여 보다가 여기서도 풀지 못할 궁금증이 생겨 글 올립니다. 제 생일에 대해 갑론을박하다 경자일주가 맞다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라자명을 들으며 무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비슷하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었죠. 네. 하지만 경금이 저와 다르다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말이나 생각이 저와 비슷하다고 봤거든요. 그러다 최근 시작한 개인 사업이 너무 안 풀려서 다시 명리를 보다가 라자명 무술일주 편을 들어봤더니 죽돌님이 소개해 주신 내용이 꽤나 맞았습니다. 당시 방송에서도 강원 선생님과 지산 선생님께서 숙제를 잘해왔다고 칭찬도 하셨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칭찬도 했었나요, 저희가?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보려고 이것저것 찾아봤으나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무술일주의 술토에 있는 신금 때문에 경자일주랑 비슷하게 생각되기도 하고 무토와 경금이 모두 커다랗다는 면에서 비슷하기도 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네. 일주가 다른 것 가지고는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도 어렵고요. 부디 현명한 선생님들께서 조언 좀 해주시면 명리를 통해 인생과 세상을 보는데 도움을 얻어 저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지내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설명해 주시면서 본인의 특징과 과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남겨주셨어요. 그러면 특징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 첫 번째, 먼저 말로 잘 때립니다. 기분 좋게 때리는 게 아니라 정말 기분 나쁘게 때려서 아이고 너무 아파. 경금인 것 같은데요. 날이 서 있을 때 그런 말 들었던 사람들과는 지금 연락을 안 하고 지내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 자존심이 강합니다. 내가 숙여야 해서 숙이는 것이지 누가 숙이라고 명령했다는 느낌이 들면 절대 숙이지 않습니다. 덕분에 학교 수업이라는 형태는 저와 맞지 않았으며 좋은 성적이 나왔을 때는 수업의 내용 자체에 관심을 갖거나 스스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공부했을 때뿐입니다. 누군가한테 배워야 하는 수업 혹은 공부에서도 스스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하는 편이고 고생은 많이 하는데 결과는 고생만큼 따라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일에 있어서는 완벽주의적 성격이 강합니다. 경자일주라고 생각할 때는 경금이라 그랬거니 했는데 무술일주라고 해도 무술일주도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하더군요. 디테일을 챙기는 편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지적하는 디테일이 합리적인 사유만 동반된다면 쉽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다분합니다. 뭐 좀 과거 이력까지 좀 들어볼까요? 네. 과거 1. 2015년 나름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나왔습니다. 연봉은 낮지 않았고 팀원들과 술도 자주 마시며 친하기도 했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무의미한 일상을 보내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안정감은 있었지만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보람이나 재미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좀 더 참고 지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회사가 변화를 겪으며 제가 있었다면 저에게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을 것이고 안정감은 보장될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숙명으로 나왔다기보다는 당시 주변과 스스로가 그렇게 몰아갔던 것 같습니다. 2. 연애를 길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술의 특징에서 말하는 것과 좀 다르긴 한데요. 무술은 가을 수확 후 들판이라 고독해서 장기 연애도 힘들 것이라고 하는데 네. 고독감을 자주 느끼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결과는 사뭇 달라서요. 2009년에 만난 여자친구와 10년째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85년생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남성분이시거든요. 이 남성분이 85년에 태어나셔서 2009년에 만나셨으면 몇 살이죠? 25. 그럼 20대 중반에 만나셔서 지금 와 대단하신데요? 대단하시네요. 네, 서로 안 맞는 점도 보이고 직장 때문에 롱디 연애를 하기도 했지만 어찌어찌 잘 끌고 왔습니다. 참고로 여자친구는 을묘일간으로 냉정한 느낌도 있지만 그게 서로를 오히려 붙이는 특징 같기도 합니다. 네. 3. 큰 사고를 겪진 않았습니다만 잔병 치레는 좀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특히 병약한 느낌이었고 커서는 건강해진 느낌은 있지만 여전히 잔병 치레는 조금 하는 편입니다. 사고로는 1992년에 교통사고 명목으로 입원한 게 가장 장기 입원이며 그 외에는 병원에서 몇 박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4. 교우 관계를 넓고 깊게 가져가지 못합니다. 2005년에서 2011년 정도까지 대학에서 머물 때는 꽤나 폭넓은 교우 관계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깊이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가 남아서 힘들 때마다 연락하고 그런 성향도 아닙니다. 일단 내 얘기를 잘 꺼내지 못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과 교감을 갖는데 힘든 부분이 많은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학생 때 교우 관계가 넓었던 것은 이야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술을 통해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술이라는 단서가 또 나왔네요. 현재는 여행과 데이터 그리고 역사를 엮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거. 이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저 역시 그 플랫폼의 중심에서 경제적, 사회적 사심을 채울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있다고 믿었던 인복이 회사를 나오니까 전혀 없게 느껴질 만큼 부딪히고 떠나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제 명리를 좀 더 제대로 보고 대응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긴 글을 남깁니다. 네, 이렇게 특징 3가지, 과거 4가지 정도 남겨주셨고 사실 저희가 시주 같은 거 찾을 때도 전공 같은 거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두 분 선생님께서. 근데 그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아쉽긴 한데 뭐 이런 문체랄지 아니면 지금 남겨주신 뭐 장기 연애, 뭐 잔병치레 그리고 뭐 교우관계 뭐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걸로 이게 가능할지. 네. 야, 뭐 이건 그래 어려운 것 같지가 않는데요. 네. 뭐 제가 볼 때 98%는 무술일 줄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박프로님 저는 이 경금의 특징 경금이라는 게 아니고요. 네네네. 경금의 특징이 자월생이면 네. 원래 이 다방면의 능력을 발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외골스 의사라든지 뭐 네네. 이런 느낌의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 글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네. 굉장히 다방면에 좀 재주가 있으신 것 같고요. 모모의 전형적인 네. 예.
근데 이분이 말로 잘 상처 주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무술이죠. 네. 무술은 무술이 그런 자 무술은 남을 이해시키는 문법 프레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금이 내장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작용적인 어떤 측면이 자기의 어떤 그 자수가 약간 좀 고립돼 있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용도를 좀 활용하고 계신 느낌은 드는데 네. 경금이 그렇게 사람을 정말 뼈 아프게 때리고 막 정말 그러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금이라서 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경금은 이게 내 말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딱 정확하게 상대에게 설득시키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지. 남들하고 이제 논쟁을 막 심하게 하거나 좀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무술이 아닐까. 이렇게 극적으로 또. 아니 경금의 특징이 또 이게 옆에 이제 겁재 신금이 이렇게 신사시로 이렇게 돼 있으면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외골수적인 기질이. 근데 뭐 사연으로 봐서는 네.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군요. 이거 뭐 되게 너무 금방 오랫동안 감로들박 하셨다고 하시는데 너무 이 간단하게. 개굴구님은 저희는 뭐 한 3분 만에 지금 끝난 것 같아서 뭐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실까요? 뭐 잔병치레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대운으로 보면요. 네. 대운으로 봐도 이제 사실 무술주 신강인데 네. 이 6세 때 정인이니까 이제 기신운이라서 기우신이라서 힘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좀 힘들 수는 있어도 36세니까 이 28세 을류 상간대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이제 역시 무술다운 팍 네. 튀어나와서 잘 왜냐면 다니고 직장의 있다, 조건도 굉장히 좋았다고 했는데 네. 그런 이 정도 힘이 있지 않으면 경자는 절대 그런 어리석은 계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라 그래도 스마트하다랄까요? 네. 그리고 이런 뭐 자기가 어떤 분야에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또 사주도 좀 궁금해가지고 막 이렇게 좀 알아보고 탐구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멀티적인 어떤 느낌이 좀 잦거든요. 경금일주들이. 그래서 이렇게 바로 과감하게 넣을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원거리 연애를 포함해서 10년 정도 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지극히 의존적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굉장히 강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뭐 후자의 경우로 저는 완벽하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 을류에서 갑신 개미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개미대운이 좀 개미대운에서 이모로 가는 길에 굉장히 큰 발복의 힘이 보여요. 그래서 좀 지금 이렇게 그리고 또 이분이 용신이 이제 이 자중개수 정제인데요. 결국 우리가 방금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그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이 네트워킹에 대한 강력한 지금 자기가 지금 여기에 담근 거거든요.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가 사실은 이 나이에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85년생이시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지금 눈에 붙이시는데 저는 뭐 굉장히 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고 싶습니다.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뭐 혹시 아니 너무 별개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갖다 얹혀봤어요. 뭐 성공을 거두면요. 제가 무릎 꿇고 가죠. 경기도 좀 어떻게 해달라고. 뭐 좀 이렇게 뭐 플랫폼 뭐 이렇게 그런 거군요. 먼저 가시진 않는군요. 그럼요. 우리는 갑이니까요. 근데 저 이게 궁금한데 지금 개수가 용신이잖아요. 근데 이 사륙 때 무게 합화가 되는데 무토가 2개잖아요. 근데 전개 충돌되잖아. 그래서 다시 개수가 살아온 거지. 그게 이제 뭐 무게 합화가 되니까 뭐. 제가 제 질문은 자를 거거든요. 이제 그냥 이렇게 얘기해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뭐 지금 옆에 놨으니 기속말로
무게합화가 돼서 개수 때 줬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째요? 아니 무토가 두 개인데 이럴 거면 왜 잘라요? 그냥 합을 질문하는 게 나아. 합을 두 개 했다고. 해도 어차피 뭐 쟁합도 합이니까. 그렇게 조심히 여쭤봤지 제가 어떻게 그런 말씀 아닙니다 개굴군님. 그래서 근데 이때 이제 정화가 아름답게 있어서 정계충이 돼서 이제 쟁충합이 돼서 다시 개수는 온전하게 살아남고 오히려 임수는 이제 이 임수가 조금 쓰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임수는 이제 정임한목이 그대로 돼버려서 또 무임극이 있으니까 뭐 축만큼은 아니더라도 또 임수도 어느 정도 용신의 구신을 하겠네요. 근데 이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지지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 현실의 지원. 현실적 지원. 그래서 해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해수 대우는 이미 어릴 때 와다 갔고요. 세운에서 이제 올해가 기해년이기 때문에 이제 기해년 되면 이제 해자축으로 이제 해자축으로 삼방합을 이루기 때문에 올해 굉장히 좀 뭔가 좀 꿈꾸는 투자 같은 것들에 대한 큰 규모의 투자 이런 것들을 좀 도모해 보심이 좋을 것 같아요. 양쪽으로 이제 특히 시간도 아니고 날이 이렇게 불분명하면 정말 이게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이 무술일주 이쪽은 좀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어도 이 경자일주 이쪽은 저는 무조건 그냥 좀 외골 쓰고 관료적인 어떤 의미나 아니면 직업적 선택에서 그냥 다변화하지 않을 거라고 좀 예측이 되는 유형의 명확한 사주라서 그냥 이쪽으로 그냥 그리고 이 무술일주들이 또 보면 다재다능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재다능한 경우들이 많아서 앞으로 이제 펼쳐지는 어떤 운세도 저런 이제 지지에 이제 화를 깔고 가고 천간에 이제 그 편제나 정제를 이렇게 가져가면 전체적으로 이 분위기를 뭐 산이나 논밭에 비유를 한다면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은 듯한 느낌으로 이제 가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기에는 이쪽의 어떤 성향을 가진 게 훨씬 더 타당하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남겨주신 모든 단서들이 다 무술 쪽으로 더구나 저희가 일주만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그 월주, 연주, 시주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걸 비춰봐서 되게 속이 후련하실 것 같아요, 개굴군님이. 자기 생일을. 근데 두 분이 이렇게 이런 경우 많아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시원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틀 상관으로 헷갈리시는 거라서 사실 많이 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게 좀 맞죠? 거의 비슷한 글자가 하면 헷갈릴 텐데 어떻게 개굴군님께서 사실 이분은 저희 방송에 사연을 보내주신 건 아니거든요. 너무 답답해서 본인이 카페에 이제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한다고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방송에서 두 분 선생님과 함께 응답을 해봤습니다. 또 이렇게 1부 때는 막 뭐가 막 너무 많아서 막 길어졌는데 2부 때는 또 되게 심플하게 끝이 나서 약간 당황스럽긴 한데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질문이 많이 들어왔지만 간단히 응답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방송 틈에 넣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렇게 좀 길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는 방송에서 다룰 수가 없어서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한 번씩 또 죽돌이 빠져주니까 재미나는 특집이 생기기도 하고 또 뒷걸음치다가 또 뭐 좀 잡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후로도 카페를 통해서 질문을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뭐 특집을 하든 뭐 아니면 따로 또 코너를 하나 만들든 해서 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페에 보니까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쓰시면 아래쪽에 버튼이 하나 생기는데 이 질문 저도 궁금했어요 라는 버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눌러주시는 거 위주로 참고해서 이제 저희가 좀 응답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강원 선생님 닫았습니다. 닫고요. 태권부인님 소감을 들어야 되거든요. 옥굿을 깨어나시고요. 소감 한마디. 저 사실 오늘 선약이 있고 좀 약간 일정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제 자취방이 5분 거리에 있긴 하지만 본가 의정부여가지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2시간을 달려오고 막 그런 빡센 일정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 이제 일정이
저희 아빠 네. 여자친구 생일 파티가 있어요. 오, 굉장히 디테일하시다. 네, 그 지금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는 88세인 저희 아버지 네. 여자친구분의 생일 파티가 있었으나 네. 다 취소하고. 아이고. 왜냐면 저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부르시면 와야지 하는 게 그 선생님한테 감사한 것도 있지만 라자명에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한 게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좀 아첨 같은데 진심 제가 한 17년 때 정말 선생님은 제가 상담을 했기 때문에 아시는데 극도의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신을 해칠 용기는 없고 제가 그만 살고 싶다 했던 극도의 우울증일 때 라자명이 저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명리 공부하는 친척 동생이 라자명이라는 프로를 들어보라고 그래서 듣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제 거기 사연들 보내는 거에 선생님이 이렇게 조언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은 나랑 맞는 명식도 아닌데 거기에서 뭐를 해봐라 무슨 막 그런 말씀 있잖아요. 뭐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는 소설을 읽어봐라 막 이런 거 그냥 막 하는 거야 제가. 네, 막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미지화가 된 거예요. 이 라자명의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그 목소리, 웃음소리 막 이게 이미지가 돼가지고 되게 제가 힘들 때 우울감과 동시에 불안 장애가 같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눈을 뜨면 너무 불안하니까 일단 라자명을 딱 트는 거야. 웬일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 내용을 못 듣더라도 라자명을 딱 틀고 그 소리를 들어서 뭘 설거지를 하든 뭘 하든 하는 거예요. 친구가 됐네요. 친구가. 네, 정말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는 이 선생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벙커에 간 거거든요. 이 선생님 옆에서 뭔가 지혜를 좀 배워야 되겠다. 선생님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시네 지금 약간. 그래서 잡아놓고 부끄럽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저 같은 분들이 라자명 듣는 분들이 이렇게 마음이 힘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서 저를 살리고 건강하게 만들어준 이 라자명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면 기어지니까 못 앉아 있겠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달려오겠습니다. 냉큼. 똑바로 하라 말이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참 저참 너무 여기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많이 배웠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죽더라 미안하다. 걱정할 수가 없다. 네, 저희가 2시간에 걸쳐서 태권부인님과 함께 응답하라 라자명을 진행했고요. 다음에 응답하라 라자명을 하게 되면 또 한번 오시는 걸로. 그때 또 좀 더 배우신 상태이실 거잖아요. 그죠? 네, 저 지금 심심화 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때 또 뵙는 걸로 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정신이 없네요. 막 이렇게 앞에서 아마 좀 말 건데. 아니 어깨가 완전 이렇게 쭈그러드셨어 지금 부끄러워서. 네, 얼른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라자명 방송 참여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라자명 다음 카페의 안내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고드린 임신 1주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재밌는데 질문하는 거.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역대 최고의 게스트. 올 때마다 그렇게 하시네. 아니 그럼 어쨌든 올 때마다면 제가 마지막 출연자니까 현재 스코어 제가 옆에 그죠. 그렇네요. 그러네요.